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건스 채널의 유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풍의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큰 산불로 인한 이재민 분들이 나중에 그 상황을 정리하고 봤을 때 그 당시 그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그냥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 대처 방법 중에 문제 중심 대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정서 중심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재지변 상황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상황은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문제 이후에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정서 중심 대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 사건이 났던 걸 기억하시죠? 제가 그 이후에 TV 장면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대처 방법이 다 떠올랐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사다리차를 마침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막 나는 상황에서 그 옆 라인에 어떤 여성분이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을 때 마침 그 아래에 있던 그 사다리차 기사분이 그 사다리차 위치를 좀 변경해서 그 여성분을 구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올렸는데 그 여성분이 계신 층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막 내렸는데 나중 보니까 마지막에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사다리차의 나사를 어떻게 돌려서 대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구조를 요청하는 그곳에까지 올라서 안전하게 그 여성분이 대피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분도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현장 감식하는 자리에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요. 사람이 더 있었는데 나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만 했더라면 사다리차가 거기까지 닿기 때문에 다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하시면서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본인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급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문제 중심 대처를 너무 잘 활용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망 사건을 알고 그분이 느꼈던 그거는 사실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스트레스의 부정적 상황은 그분이 정서 중심 대처로 잘 활용하셔서 극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재해석한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중심 대처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괴롭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서 정서적인 아픔을 조금은 해결해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 자신의 삶에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라고 말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합리화, 회피 또는 거리두기,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이러한 것들도 사용됩니다. 바로 인지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덧붙이면 우리가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사용할 때 행동적인 전략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맛있는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행동적 전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정서 중심 대처는 환경과 사람의 실제 변화보다 주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에서 나의 관점을 달리한다든가 또는 생각의 전환을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모임 중에 누군가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 나쁠 때 있으시죠. 이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러겠지. 아유, 내가 좀 이해해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서중심 대처이죠. 저 사람을 상처 있는 자존감의 존재로 해석하고 나에게 오는 분노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 중심 대처는 앞에서 말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의 벽이 생기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작용도 해줍니다. 일단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면요, 문제를 다시 보는 용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또 하나하나 다르게 보는 시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 대처와 이 정서 중심 대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도 결국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몫이에요. 각자의 판단력 또는 가치관, 또 자신이 가진 융통성, 이런 것들이 다 1차적으로 잘 활용되게 되고요. 그런 자원 안에서 어떤 심리적이나 생물적이나 행동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자신이 잘 강구해 나가는 겁니다. 자신 앞에 어떤 스트레스가 놓여 있다. 그 스트레스가 문제를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 중심 대처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없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의 감정의 조절을 통한 정서 중심 대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정서 중심 대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가 좋다, 이걸로 꼭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나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어떤 방어 기제를 썼을 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새로운 도전의 도약을 생각할 수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 중 상황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요, 훨씬 더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실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오든지 문제 중심 대처든 정서 중심 대처든 또 그 외에 행동적 또는 사회적 대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이 그 상황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잘 극복하시고 대처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